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마이크 주시고 시작을 하려니까 엄청 떨리는데요. 저는 오늘 옥구들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러 왔는데요. 제가 오늘 옥구들노래에 대해서 완전 해박한 지식을 여러분께 오늘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초점은요, 저희가 옥구들노래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시민들과 어떤 방법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구들노래 지금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멋있죠? 네, 멋진 포스터를 시작해서 저희 소요 시간이 15분이라고 들어서 다소 짧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다음 사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요, 엄청 대단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진을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하고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 사진은요, 전국 민속놀이 경연대회에서 3등을 수상한 사진이에요. 엄청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요, 실제로 이 경연대회에 출연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신 거거든요. 1974년은요, 제가 태어난 해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위상이 높았던 이 옥구들노래가 지금은 명맥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 명맥이 끊기고 있는 이 옥구들노래를 군산에서 처음 언급을 하시고 해보자 하신 분이 아릴 엿서문화의 문정인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이 문정인 대표님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고 저와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시는 저희 옥구들노래 보전의 홍석기 회장님과 함께 그리고 저희 다른 팀원들과 함께 옥구들노래를 저희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최근에 이번 주에는요 저희가 보육원을 됐어요. 그래서 법인 등록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구들노래를 되살리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완전 대단한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상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이요 문화공보장관상이에요. 그래서 옥구들노래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었으나 이 노래를 함께 이끌어 가셨던 고판덕 어르신께서 자꾸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시대가 변하고 농촌 사회가 예전처럼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옥구들노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판덕 어르신이 다행히도 감사한데요 음반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 음반을 가지고요 저희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음반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이게 진짜로 정통성을 되살리고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최근에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한 후에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는 대학원 음악생들도 옛 음악을 음원을 통해서 반복해서 따라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가능하고 계속해서 그 원형에 가깝도록 그 음원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해주셔라라는 이야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고판덕 어르신이 남긴 음원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저희가 옥구들노래를 결성하고 그리고 탑동 마을을 찾아가서 고판덕 어르신이 계셨던 곳이 바로 김해안에 있는 탑동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탑동 마을의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이쁘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버릇없다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이요. 저희 어르신들이 완전 예뻐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이런 연습 해볼까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하면 옥구들노래에 관해서는요 다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전부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고판덕 어르신이 불렀던 오크들로레에 대한 기억, 추억, 그리고 함께 하셨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애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냥 열정만 가지고 시작한 일이 이분들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로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만 같다는 게 비단 저뿐만은 아니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고판덕 어르신이세요. 작고하신 어르신의 흔적을 찾아서 아드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아드님의 앨범 속에서 고판덕 어르신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고판덕 어르신께서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크들로레 그냥 들로레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으나 사실은 이분에 대한 가치를 우리 군산 시민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 이 고판덕 어르신 그리고 오크들로레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서 저희는 문화재 지정까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들은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었는데요. 어이없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재 비율이 타 도에서 천수하게 떨어집니다. 숫자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오크들로레가 우리 군산 시민의 위상을 위해서도 전라북도 위상을 위해서도 문화재 지정까지 꼭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그걸 저의 이런 얕은 바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실제로 전문가 교수님들 저희가 너무너무 좋은 계기에 너무너무 좋은 인연들을 최근에 만나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으로 실제로 탑동 마을에 가서 마을을 둘러보고 탑동 오크들로레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7월 18일에 탑동 마을 모정에서 심포지움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심포지움에 이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도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오지는 마시고요. 이걸 만나게 해준 계기를 만들어준 저희 어르신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들께서 오히려. 그래서 저희 7월 18일에는 합동의 모정 마당에서 세미나도 열게, 심포지움도 열게 될 거니까요. 페이스북이나 다른 많은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오셔서 학술적인 이야기, 오크들로레가 전문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막걸리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저예요. 실제로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은 문정현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맨발로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를 신고 옆에서 풍장도 치고 들로레도 부르는 이런 행사를 저희가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군산에서 저희 이런 행사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 이런 행사가 머지않아 군산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이게 되리라고 꼭 저 혼자 확신합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저희가 노래를 연습을 했고요. 이 노래에 대한 연습의 연습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저희들이 실력도 향상이 되고 저희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작년에 들로레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가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르신들 완전 이쁘다고 당연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대회 출전 경력이 2번입니다. 한 번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익산 3기 노묘 대회에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순창에서 열리는
순창에서 열리는 들소리 경연대회였습니다. 이곳 순창은요, 금과 들소리라는 노래를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단체예요. 제가 생각할 때 완전 있는 집, 완전 부러운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회도 출전하고 대회도 나가고 그리고 이 순창에서 하는 행사를 보고 많은 깨달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회를 나갔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 들노래에 대한 것을 영상을 보시게 되면 논에서 실제로 그 재현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당시 마을에서 들노래는 한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인원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20, 30명 많으면 한 3, 4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소장도 치고 모두 심으면서 일을 했었던 그런 모습일 텐데요. 근데 지금은 이 전문가 교수님들이 꽂는 패단 중에 하나가 너무 이 들노래가 그 전통 공부와는 별개로 대여가, 공연화, 기획화되어 있다. 이런 점을 굉장히 많이 꼽으시는 거예요. 사진에서 보시면 저희 그냥 서 있죠. 네, 저희 옷도 없어서 빌려 입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서 노래를 불렀으니 좀 맹수맹수 심심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요, 오히려 찬사를 받았어요. 저희는요, 풍물도 없이 어르신들이 정말 생목으로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곳 교수님들이 이게 바로 진실성이고 현장에서 그 전통을 그대로 살린 모습이고 꾸밈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셨고요. 제가 저희 옥구들노래를 드러나게 해준 것을 감사하게 하는 사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고 했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셨던 심사위원님들의 심사평 중에 대부분이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였어요. 이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옥구들노래를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 이분들 굉장히 소중한 분이시라고 찬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분들의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노래 부르시는 모습도 짧게 보여드릴 거지만 이 앞에 서 계시는 사회자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어르신들이 대답하는 모습이요. 꾸밈 하나도 없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코칭이나 어떤 지도나 기획 설계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서신 모습들입니다. 왜냐면 같이 연습을 하고 진행을 이끌어가면서 예쁜 모습 솔직히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도 했어요. 자리 배치를 이렇게 서시라고 할까? 이런 손 동작을 가르쳐 드릴까? 그리고 이런 멘트도 하시면 좋겠다고 해드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정말 편안하게 무대에 쓰신 거예요. 경연대회에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준비 없이 너무 소홀하게 일을 치른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저희가 달라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마이크 소리가 조금 영상의 소리가 조금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순수하게 대회를 나가시고 그리고 사회제 질문을 대답하시고 그리고 노래는 짧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반주도 없이 그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함께 보시고요. 네,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어르신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민속 종목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지고 사라졌는가 싶었더니 그 하늘나라 신라 같은 그 명맥이 오늘의 이 어르신들한테 이어져서 왔는데 14년 10월 24일날 국무총리상을 받은 국무총리상을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뭘 이렇게 써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뭡니까? 가사입니다. 근데 제가 숙제를 다 못해가지고 약간 떨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가사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단체부 처음 첫 번째 경연대 군산에서 오신 옥구들론의 무대의 어르신들의 만유산 타령과 에이싸오 높나는 소리를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시작! 네.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남도 노래에 익숙하실 거예요. 남도 들노래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르신의 그 시조를 부르는 것처럼 처음 보인 부분들이 다른 타 들노래하고 좀 차이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전라북도 도립무용관에서 그 저희 옥구 들노래를 이 메인 주제로 넣어서 작년에 공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 속에서 이 노래가 정말 너무 멋들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옥구 들노래에 대한 위상은요, 군산 시민들만 모르고 있다니까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의 위상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저희요, 도움의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냐면요, 관심 가져주시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 고은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노래 진짜로 듣고 싶었는데 노래 진짜로 안 부르시냐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정말 옥구 들노래가 명실상부 군산 시민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구 들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 그냥 편안하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의껏 편안하게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구 들노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 이현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저희 문화공연 토크가 보통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가지고요. 나중에는 자리해주신 시민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데, 혹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말씀 그 이제 들노래라고 하면 그 들노래 여러 개의 레퍼토리가 있는지 하는 거하고 보통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네네. 일단은 노래도 시간상 1분 10초부터 4분 몇 초, 5분 몇 초까지 다양한 노래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구 들노래는요, 저희가 김제나 타 시도하고 들노래에 관해서 많이 연계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요, 노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노래가 저는 처음에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걸까? 왜 우리는 몇 곡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궁금증은 7월 18일에 꼭 오세요. 네, 그리고 이 노래 곡수나 시간적인 것은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니 짧은 노래, 긴 노래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18일 목요일을 대비해서 예. 네. 지금 이 먹고 보통 우리가 노래하면 네. 구전으로 예. 예. 이번에 하시면서 우리 구전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문자와 다 하셨을까요? 지금 기존에 그 채록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채록이 되어 있는 거 일단은 제가 볼 수 있는 난이도에서 온갖 서핑과 자료를 다 모아서 자료를 모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라디오에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원이나 CD나 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자료화했어요. 그런데 틀린 자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 회원들, 고전의 회원들이 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선보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한발 땐 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올해, 내년 점점 더 발전된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발전된 모습이라는 게 어떤 네. 그 발전된 모습 궁극적으로 저는 문화재 지정이 60? 그런데 네. 그거는 하나의 문화재 지정이 되기까지는요. 문화재 지정은 후반 더 나중에 일인 것이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실력이나 전통성을 갖추는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문화재 신청, 지정, 심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지금 어르신들이 음원하게 최대한 가깝게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 만들어서 선보이는 게 그게 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예. 그 부분을 네. 우리 동네문화 카페 플러스 활동을 하시면서 보여주시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회장님이랑 잠깐 회장님께 여쭤보긴 했는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오프 들로레가 합동해서 지금 중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연구가 된 거는 고판석 어르신이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맥을 그쪽에서 잇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우선 고판덕 어르신이 그리고 그분의 추억과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먼저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크 시작할 때 앞으로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탑동에서 시작을 하고 탑동 어르신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관심 가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점점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탑동 경로당에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공유도시를 통해서 이 오크 들로레는요 진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는 누군가가 도와주고 어떤 기본이 되는 재원을 가지고 시작한 단체가 아니에요. 정말 해보자, 해야 한다라는 열정으로 시작한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단체가 공유도시네요. 그래서 문화재도시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작년에 그 추적단을 통해서도 오크 들로레에 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동네 카페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 만들어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도시 우리 동네 카페에서는 공연하는 게 뭐였죠? 네트워킹 데이. 죄송합니다. 네트워킹 데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요 9월 16일에
대회 나가십니다. 네. 9월 16일에 대회는요, 이번에는 익산에서 해요. 작년에 우승한 팀이 익산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익산에서 대회를 치릅니다. 그런데 올해 대회에 저희가 우승해서 다 내년에 군산에서 대회를 열기는 솔직히 조금 부족할 것 같죠. 그래서 거기까지 욕심은 내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대회를 나가는 연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으로 기사도 내고 그리고 잔치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박차를 가해서 연습했는데 발표를 못하겠어요? 네트워킹 데이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꾸준히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주세요. 이게 장점이면 후배 양성하는 있으신가요? 저 말 시키면 저 완전 말 많이 하거든요. 후배 양성 있죠? 네. 제가 땡땡 초등학교에 가서 땡땡 초등학교에 선발이 있는 거예요. 선발하면 다른데요. 그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매년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작년에는 그게 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 웃지 마세요. 선생님께 이 논에 이런 들놀이까지 가미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좋으시대요. 그리고 교과 연계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초등학교는 옥구 들놀이 보존회에서 전수 지중학교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논이 있는 학교가 우리 들놀이와 함께 재현을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 지정 요건 중에 한 개가 뭐냐면요, 끝까지 전수가 가능한가. 초등학생에게 가르쳐 놓으면 우리 쭉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성인들, 그리고 이 향수를 간직하신 어르신들까지 저희 모두 회원 유망대상? 대상? 지금 갑자기 혀가 꼬이네요.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예전에 참 중간 발표일 때 교수님 한 분이 피드백으로 교육청에 연관된 일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땡땡 초등학교 전수 지정학교로도 전해줄 판인데 어딘가를 못 가겠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저희 옥구 들노래와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만이 정말로 우리의 새를 키워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이런 거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 초등학교 라이벌이 있어요. 제가 튀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얘기한 건 땡땡 초등학교인데요. 저희는 탑동에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근에 있는 학교도 연관이 있어야 하지만 제가 말은 안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에 제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학교도 욕심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처음 트라이한 학교는 회원초등학교였습니다. 네네, 회원초등학교였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 학생들과 시민들과 관련 일들 열심히 기획하고 머리 굴려서 만들어서 선보이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 작년에 시간여행 축제 때 저희 옥구 들놀이가 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못 보신 분들 솔직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간여행 축제에 사업 공모가 마감이거든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여행 축제 때도 옥구 들놀이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게 들로레잖아요. 예. 근데 들로레는 사실은 들녘에서 일하면서 맞아요. 네네. 이렇게 노동자처럼 해야 되는 거가 더 네. 보존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뭐 농기계 그런 네. 기계화가 돼가지고 많이 못하는데 그래도 여기 옥구 쪽에 밭이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단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은 경로당에 낮 시간에는 많이 쉬고 있어요. 쉼터로 활용을 네네네.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그러니까 가르쳐줘서 예. 그분들이 직접 밭에서 일을 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거 당신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 흉내라고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실제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도 주고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기존에 이렇게 기억 속에 있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주시는 말씀이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결정은 충분히 해주신 것을 하고 싶거든요. 말씀해주신 거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같이 관심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어르신들은요 자연스럽게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저 끝에 저도 서 있거든요. 근데 목이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래 연습을 기획을 하면서 생각한 게 판소리 선생님이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 용어 목이 달라요. 소리 목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가짜들 노래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 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제가 진짜로 이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노래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박성식 교수님이시거든요. 추석단 활동을 통해서 저는 서서히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이야 다른 분들은 노래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가능한지 봐야겠다 싶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막걸리 들고 찾아갔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미리 복사해놓은 가사 이렇게 나눠드리고 응원을 들려드려서 이거 옛날 생각나시죠? 부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막걸리도 한 잔 드셨고 해보지 뭐 하셨는데 되는 거예요. 소리에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지금 이분들과 함께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그리고 연령대가 좀 더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50대거든요. 저도 50대인데 목이 달라요. 목이 달라서 똑같은 들노래를 불러도 가짜 들노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악하는 사람이 판소리를 불렀을 때 약간 다른 느낌들이 아시죠? 그래서 그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음원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갖고 있어요. 음원과 100% 같아지는 게 목표.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 것도 시대가 지나면 바뀌잖아요. 이 선창하시는 분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은 몇 년이 지나면 저희 옥구 들노래는 지금 고판덕 어르신의 음원과 100% 같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럴 때가 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화하는 걸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항상 시민들의 이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시민분들이 조금 수줍어 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진행자 역량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린 적도 많은데 오늘은 정말 시민분들이 궁금해 해주시는 부분을 드릴 수 있어서 더 풍성한 이야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만 하나 듣고 이야기를 마칠까 하는데 저희가 문화 공유란 땡땡땡이다 이렇게 질문을 항상 드리거든요. 혹시 문화 공유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어떤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힘이 되는 거였는데요. 저는 진정 문화 우리의 공유도시센터 이 군산의 이 문화 공유는요. 군산 문화 부자로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문화공유 토크는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장날에 열립니다. 똑같이 오후 4시에